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오늘은 40페이지죠. 상가 임대차. 자,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그 전에 배웠던 게 뭐의 대항력이었죠? 네? 주택이었죠?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은 뭐였습니까? 지금 몇 번 가면 이제 나와야지. 전입. 전입이죠? 전입신고. 전입신고 한다고 하잖아, 전입신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 한다? 뭐라 한다? 예? 예.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어디다가? 저 집에다가. 그죠? 전입신고 혹은 주민등록을 한다. 이게 대항력이라겠죠. 이게 이 집에다가 날짜를 받는 거죠, 날짜. 내가 언제 이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또 돈 받는 순서가 있겠네요. 그죠? 돈에 관계된 순서. 그건 뭐예요? 예? 그렇죠. 확정일자.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놔버려야 돼, 무조건. 경매를 한다면. 그리고 경매를 안 해도 박아놔야 돼. 임대차에 관계된 거니까. 저 두 개는 기왕이면 어느 날 해야 된다? 어느 날? 동시에, 같은 날. 전입한 날, 확정일자도 뭐 갖고 가서? 뭐 갖고? 임대차? 계약서. 얘는 뭐 갖고 가요? 이거 갖고 가죠. 이 두 개 갖고 와서 그날 어디에서? 동사무소. 각 관할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땡이다. 그죠?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 근데 오늘 배울 게 뭐예요? 상가네요. 상가에 오늘 대항력을 또 들을 것이고, 역시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죠? 여기도 전입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다른 말로 뭐라겠죠? 점유라겠죠? 같은 거야. 인도하고, 즉, 점유하고, 뭐를 하면? 예? 사업자 등록을 하면.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는 뭐다? 주민등록.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은 똑같이 발생해요. 주택이든 상가든 효력 발생은 언제다? 다음 날 0시. 다음 날 0시부터인 이유는 말씀해 드렸죠? 물건이 같은 날 되면 물건한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민법의 대원칙에 맞는 거다. 그죠? 자, 13번에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밑줄을 쫙 끊어 놓으세요.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로 받아야겠죠? 확정일자. 이건 어디서 할까요? 저건 동사무소에 있는데. 이거는? 어디요? 네. 세무서죠. 세무서. 자, 14번에 상가 임대차의 적용 범위와 우선 변제권 범위. 주택 임대차에도 뭐가 있었죠? 소액 임차인, 전체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소액이라고 했죠, 소액. 소액 임차인 중 최우선 변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연도별로 금액이 좀 달라지면서 금액이 얼마일 때 얼마 뭐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얼마일 때 얼마. 얼마일 때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편제라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준다는 건 안 했죠.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광주가 마지막에 보면 6천일 때 얼마였어요? 2천이었잖아.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많이 준다. 근데 상가는 주택하고 조금 달라요. 자, 책을 보시죠. 뭐 2002년부터 주택은 시작된 게 80년도 초예요. 84년도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상가는 2002년 11월부터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 됐죠? 거의 20년 된 뒤에 이 법이 적용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상가 임차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나가라면 다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 근데 왜 그래요? 법이 그래요, 법이. 저한테 마치 따지듯이, 그거 안 되잖아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이 그렇다. 근데 그나마도 저 때라도, 그러니까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열릴 때라도 그나마 저 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002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뭐라고? 대항하지 못함. 동그라미 별표 3개. 2002년 11월 1일 11월 1일 이전에 생긴 것은 대항을 못하네. 대항을 못한다는 것은 뭐다? 쫓겨난다.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뭐 그런 거다. 안타깝죠?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2002년부터 표가 지금 몇 개 이렇게 있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다? 아시는 분?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하고 다른 거. 여기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네요.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 왜 그럴까요? 환산보증금이 왜 있을까? 보증금 금액이 말 그대로 상가는 그 전세는 없죠? 전세 상가 거의 보신 적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로 상가는 안 내놔요. 왜? 상가를 임대내는 목적은 월세를 먹기 위해서죠. 월세 따먹기.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그 주택보다 오히려 금액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뒀어. 얼마일 때 얼마까지. 환산 보증금. 자, 서울시 보시죠. 2억 4천 이하일 때 4천 보증금의 범위가 4,500만 원 이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1,350이죠. 1,350.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모르겠죠. 자,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의 표 밑에 보면 상가 보증금은 통상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월차임은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야. 환산 보증금이란 게. 그러므로 얘가 밑에 있죠. 500에 월 30을 지급하는 경우 500에 30을 주인한테 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0 곱하기 100분의 1. 이게 1,0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3,000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30이고 보증금 3,000만 원에다가 500을 합쳐서 3,500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500에 얼마죠?
30일 때 30에다 100을 곱해.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여기다가 보증금을 플러스하면 3,500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이 그 두 번째 보증금 범위, 이거 이하여야 돼. 그러면 보증금이, 자, 1000에 30이면 얼마일까요? 1000에 30이면, 응? 1000에 30이면 얼마야? 4천이죠? 응. 계산, 4천이면, 자, 이때 그 맨 위에 표, 첫 번째 표, 서울특별시는 가능하겠죠? 4,500 이하니까. 근데 그 밑에부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1000에 30만 받아도, 1000에 30만 받아도 수도권 정비 계획에 그 포함된 과밀 억제 구역, 이게 서울 빼고 그 옆에 있는 데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이런 말까지 하면 참 그런데, 잠깐만요. 아무튼 이 예나 지금이나 법이란 게 사실은 그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무래도 많습니다. 있는 사람 위한 게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냐고 경매를 부지런히 배워서 돈을 버시면 되겠죠. 쉬워요. 그죠? 자, 이게 지금 2010년 7월 이후 말고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이따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또 이제 책에 쓰시게요. 이따가. 그래도 이제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 41페이지 보시죠. 530 미만일까 환산 보증금 이제 이해하셨죠? 아무튼 보증금이 3천이야. 그 월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아까 10만 원인 게 계산이 쉬웠죠? 100만 원이라고 계산이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곱하면? 1억이죠? 그 쓸게요. 1억에 1억이라고 쳐. 1억. 1억 3천이죠? 1억 3천. 곱하기 1000만 하면 쉬워. 그 월세에다가. 그래가지고 보증금만 더하면 돼. 자, 15번. 소액 보증금 중 소액 최우선 변제가 나왔죠. 근데 방금 이렇게 돼 있는데,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주택은 얼마를 줬어요? 주택 가액의 2분의 1 줬죠. 얘는 상가 가액의 얼마? 3분의 또 1만 줘. 법이 그래요, 법이, 원래.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얘가 있죠. 낙찰가가 9천만 원이고, 낙찰가가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이고, 4천 이하일 때 보증금이 얼마야? 4,500이죠? 좀 불러주세요. 4천 얼마죠? 500 이하일 때 1,350을 가져가게 돼 있죠? 이거는 그 표, 40페이지 표. 맨 위에 거죠? 2002년부터 첫 시행했을 때. 4,500 이하일 때 1,350만 원 가져간다 돼 있죠? 자, 그럴 때, 이럴 기준에만 들어왔을 때 해당이 되는데, 낙찰가액의 3분의 1인 얼마를 넣으면 안 돼? 9천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 이 안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나눠주는 거야. 한 명이면 혼자 다 가져가겠죠.
그러므로 3명인 경우 한 명당 1,000만 원을 받는다. 3명이면 1,000만 원, 10명이면 300만 원, 1명이면 3,000만 원.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거는 어바웃 가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어바웃이고, 정확한 배당에 의하면 그 낙찰 금액하고의 비례 관계가 있어서 이 금액을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따 이건 예를 좀 몇 개를 또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분석을 했죠? 무슨? 예? 등기부. 등기부를 어떻게 본다는 걸 봤고, 오늘까지 한 게 뭐죠? 임대차 분석.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이게 특수 권리 분석, 특수한 물건들. 특수한 물건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특수한 물건은 말 그대로 특수한 물건을 찾아보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 경우는 많아요. 특수한 경우는. 근데 그 스피드 옥션에 검색만 해보셔도 법정지상권이니 자주 볼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니 뭐 유치권이니 이런 것들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런 게 있고, 자, 책을 보시죠. 45, 46. 법정지상권 나왔죠. 유치권 나왔죠. 그 유치권에 하는 게, 뭐, 대위 변제, 있죠. 그리고, 뭐, 토지 별도 등기, 뭐, 세대 합가, 뭐, 농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 시간부터 쭉 하면서, 지금 이번이 몇 번째죠? 6번째인가? 7번째? 7번째죠? 그래서 특수권리 분석이 8, 9, 10, 거의 10일까지 할 거예요. 8, 9, 10, 11. 이게 8부터 11, 10까지 끝날 수도 있고 11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12가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물어보는 시간과 뭐 질문 시간, 그리고 어떤 사례들, 그런 거. 10일에서도 조금 할 수 있겠죠, 아마. 11번째 시간에도. 진행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래서 배웠던 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단계를 한번 거칠 겁니다. 자,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자, 자동차 운전을 책으로만 배우면 자동차 운전해요, 못해요? 운전면허증 책 보고. 책 있잖아. 거기 지식이 다 나왔는데? 자전거는, 바이크 뭐 이런 책 있잖아. 오토바이, 테니스,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축구,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보죠. 몸으로. 몸으로 해본 거는 기억이 몸에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요. 그리고 할 수가 있어. 법원 경매는 뭐예요? 예? 이것도 법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로 책으로만 배우니까 그래. 지금 사실 이 과정이 책으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습을 해드릴 수 있는 뭐 시간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이 그 과정 안에는. 그래서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누차 말씀드렸어. 뭘? 그러지 말라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지 않는 방법 하나. 팟캐스트 방송. 지금 여기서 저한테 배워서 다 안다? 우불성설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저는 그런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예? 실습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없다니까요. 밤에 어떻게 실습해? 이 시간에. 만약 이 시간이 시간표 보니까 10시부터 12시 과정이 있던데 그 시간이라면 어떻게 맛이라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실습해? 지금 이 시간에 법원에가? 안 된다니까. 그럼 선생님 낮에 시간 빼줘서 해주실 수, 낮에 저 시간 못 빼요. 저는 이 과정만 하기로 했으니까 7시부터 9시까지. 뭐 안타깝지만 그래요. 과정이 그런 걸 제가 더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게 이거야. 팟캐스트가 예전에는 협회장님이나 우리 지사장들이 강의를 했어요. 그냥. 근데 얼마 전부터 최근 들어 직접 투자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는 건 누구야? 저희들 경험담도 있겠지만 남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같이 똑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분이 PT를 배우고 낙찰을 받았던 과정,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남의 경험담, 대한민국 전체에 팟캐스트 방송에 법원 경매 방송하는데 남의 경험담 해놓은 데가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시라는 거야, 이걸. 주구장창.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질문도 많네. 질문해놓은 것도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다. 많이 뺐는데 질문해놓은 것도 그대로 올려놨어. 궁금증에 대해서 1, 2, 3, 4 막 10개씩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착실하게 하나씩 다 답변해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시라고. 근데 지금 7번째 시간이 되도록 그거를 열심히 듣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그래요. 이게 12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 잘할걸. 이런 생각만 한다. 아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때 공부 조금만 더 잘할걸.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언제 돈 벌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돈을 더 어떻게 했으면 잘 벌었을걸. 당연하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는데 뭐.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늘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 팟캐스트 방송 정말 열심히 들어보시라. 제가 오늘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만 듣고도 낙찰 받은 분도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강조했어요? 또 이것도 공짜죠. 이거 무료잖아, 무료. 그죠? 여러분은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돼. 선생님, 근데 저 데이터 비용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무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뭐? 와이파이 환경 가서 들으세요. 그랬잖아,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환경 들어가면 그 완전 무료야. 진짜로 무료. 그죠? 또 뭐 있어요, 또? 봐봐, 들어도 잊어먹어. 에? 스피드 옥션. 한 분만 대답하잖아. 스피드 옥션도 제가 돈 내라겠어요? 무료도 있다겠어요? 에? 무료 있다겠죠? 네, 한 달. 근데 한 달 무료 준 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찾아보시면 무료를 주는데 제한이 돼 있어, 제한. 검색에. 네, 이 막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해놨어. 그래 놓고 결국 결제를 유도해요. 근데 스피드 옥션 한 달 무료를 하면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그때 잘 몰랐는데요. 이야기 다 했어. 다 이야기했는데 생각을 안 했던 거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관심 밖에 생각하고. 지금 7주를 배웠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해. 하지만 제가 했던 저거를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뭔가 공부를 하셨다면 아는 게 없다는 말보다 뭔가 궁금한 게 한두 개는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저 정도만 했어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써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답 이것도 안 해줘야 되는데 해드리는 거야. 이거 보셔야 돼요. 꼭. 진짜로. 아시겠죠? 열심히 보실 거예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권리 분석 열심히 배우면 뭐해. 자기가 스피드 옥션 들어가서 물건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이걸 안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있어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지 뭐라게. 그러겠죠. 어쩔 수 없어. 선택은 본인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고 책임을 지기 위해선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되겠네. 겁나 쉽네. 그죠? 안 쉬워요? 예. 자, 보시죠. 13타경 32060이고, 북구 월출동. 자, 월출동이 어디냐면, 첨단 쪽이에요, 첨단.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첨단이에요, 첨단. 이 밑에 보이죠, 첨단? 첨단에서 어디냐면, 여기 용전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디지, 518, 망월동 홍원묘지, 그 뒷길. 여기 이제 북광주 IC. 북광주 고속도로 생겼죠, 나가는 길. 이게 이제 담양으로도 가는 길이고, 그쪽으로 빠지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무슨 마을이더라. 하여튼 이 마을, 해선마을이라고 있네요. 예. 이 마을 안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지? 전원주택? 전원주택이라고 할 만한. 예. 단층으로 된 집이고, 방이 2개였던가 3개고, 방이 3개네. 방이 3개고, 거실 포함돼서 있던 그런 집이에요. 집은 좀 멋있어 보이죠? 이제, 방금 집 앞에 보면, 집 앞에, 여기 뭐가 보이죠? 땅이. 이 땅이. 이게 그 땅이야. 근데 단차가 꽤 있죠? 근데 이것까지 같이 한 사람이 소유주였어요. 소유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시의 건물이고, 이게 그 집의 뒤쪽이고, 여기 보면, 집이 아까 여기 있었죠? 327번지. 위에 있었고, 밑에 326-3번지가 아까 그 단차가 낮은 그냥 땅. 예? 차 세워진대. 예, 차 세워진대, 아까. 검은색 차 세워진대. 거기였어요. 사진 보시니까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토지 면적이 그렇게 해서 189평이에요. 총 한 200평이 조금 못 되죠. 위아래로 해서, 아까, 여기 밑에까지 해서. 그리고 건물이 이게 30평짜리 집이고, 제시회가 한 20평, 옆에 이제 달아놓은 게 좀 있었어요. 채무자가 안순난 씨였는데, 이게 감정가 2억 8천에 잡혔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친구 와이프가 저렇게 전원주택에만 살고 싶대, 무조건. 첨단에 살았는데. 그 친구도 그 재테크를 나름 잘해서 자기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 빼고도 그 20평, 그 소형 아파트 있죠? 20평 조금 이하짜리. 그거 5채를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건 임대 소득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전원주택을 살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사 간 데가 이 집이야. 근데 이 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전세로 갈라 했어, 전세로. 이 집의 전세를, 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게 친구 와이프, 이게 친구의 조카야.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는 것을 참조하셔야 되지. 근데, 보증금 1900이죠? 지금 너무 하고 계시잖아요. 보증금 이건 자를 거예요. 1900에 800이죠. 일부는 나갔어요. 옛날에도 나왔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얘기할 거야.
1900이고 800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펴보셔야 돼요, 얼른? 이게 공부예요. 이것이 공부다니까. 책을 펴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 펴봐야지. 최우선 변제 금액. 이 친구가 이 금액을 맞춰서 들어갔어요. 왜 6천이야, 2천이에요? 광역시니까. 광역시니까. 6천이야, 2천이야? 땡! 봐봐, 이거 책으로 배우고 자동차 운전했어하고 똑같은 경우야, 이게. 제가 뭘 보라 했어요? 저 화살표 어디가 있어? 근저당에 가 있잖아. 12년 6월이잖아요. 여기에 걸린 때가 언제야? 그러죠? 그러면 그때 광역시가 얼마야? 이하일 때 얼마? 1900까지. 그러니까 보증금은 얼마 나왔어? 2000도 아니고 1900 했잖아. 보증금을 2000도 아니고 1900을 어떻게 하냐고, 누가. 저거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드 옥션을 봐야, 이제 이해가 돼. 책하고 결부가 되잖아. 근데 책만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두 금액을 합치면 얼마예요? 2700이죠? 근데 전세 인력을 달라겠어. 집주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친구가 잠깐 등기부 좀 보고요.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봤어.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곧 넘어갈 것 같아. 곧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근저당이 많이 잡혔다는 소리지. 빚이 많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밑에 보세요. 1억 1000, 누구한테 5천, 가압류가 3,700, 뭐 압류가 또 있고, 9천, 총 3억 7천. 여기서 친구 돈 아까 얼마? 3천 빼봐. 2,700에 3천이나 치고, 그래도 3억 4천이죠? 그렇게 잡혀 있어,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저 집만 보고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괜찮다. 뭐 2억 정도 하겠네.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는 게 1, 2천이야. 많이 깎아야 5천 깎았네. 예를 들면, 집주인이 돈이 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날려버리지. 경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법의 그런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아니, 등기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는 이렇게 하면 받는 것이 이거란 말이요. 그래서 1900만 원을 제시하니까 이제 집주인이 안 해주려고 하지, 그러면. 그럼 내가 조금 더 줄게요. 해서 800을 더 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더 주라고 했어.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2700. 3000을 왁구를 맞춰주시오. 이제 주인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도 좋잖아. 근데 그건 안 돼요. 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저기는 저렇게 했지만 조금 50인가 더 줬대요. 근데 저거는 아니까 하는 거죠. 아니까. 그죠?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니까. 박진현 씨한테. 그래서 2억 4,800에 됐잖아요. 배당가. 이게 이제 박진현 씨가 누군가 했더니 연세가 65세가 넘었다던가? 노 부부가 약간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던 부부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때 2등을 저희가 금액을 2억대 초반 썼어요. 제가 더 이상 쓰지 말라 했거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안 맞아.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자, 이 집을 보십시오. 2억 5천 넘게 팔 수 있는가. 향후에도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집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 아까 첨단에서 망월동 가는 길 있죠. 그 길에서 이제 들어가서 쭉 들어가는 길, 들어가서도 한참 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길이야. 이거는 마을길이야. 차선이 없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이게 승용차 있죠? 아까 검은색 승용차 보였죠? 그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운전 못하면 옆에 이 백밀러 찧어. 다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마을길. 이제 좀 사람 하나 다니는 길.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집들이 지금, 여기 이 집도 옛날 시골집, 이 집도 시골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들이 금방 팔리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개발이 될 것 같냐, 전혀 그런 비전이 없어 보이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팔고도 나와야 되니까, 언제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대를 그렇게만 정해줬죠. 그래도 그럼 2억대 초반은 팔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럼 조금 붙여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물건을 또 보니까 좀 색다르죠?